반갑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 9주차 3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벡터 그래픽, 그리고 레스터 그래픽, 그 다음에 그럼 레스터 변환이 무엇인지 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레스터 변환을 한다라고 했을 때 레스터 변환이 선분상에서 어떻게 선분을 레스터 변환을 해야 할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다각형을 레스터 변환을 해야 할 때 또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다각형 레스터 변환 마무리 조금 짓고요. 그 다음에 이거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차에는 사실 전부 이론이죠. 전부 이론인데 이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제 레스터 변환이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 코딩하는 부분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 변환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코딩을 할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볍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습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일단은 이론적인 부분 먼저 이제 다루고 넘어갑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각형 정의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다각형 체험 알고리즘 중에서 주사선 체험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다각형의 내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다각형 체험 알고리즘 중에서 이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시야 체험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플러드필 이제 알고리즘인데 씨앗을 넣고 거기서부터 이제 흘러간다라는 건데 이제 물을 붓는 것하고 또 동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플러드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다각형이 있을 때 다각형 내부를 색칠을 해야 돼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사선 체험 알고리즘을 옆으로 이제 그냥 쭉쭉 끄면서 색칠을 하는 거였고요.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 어떤 한 점에서 이미 한 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일단 이 점에서 이제 차례차례 연결되어 있는 점을 같은 색깔로 색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칠을 한다 해서 나간다라는 것을 이제 씨앗 체험 알고리즘 혹은 플러드필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플러드필 알고리즘을 내부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때 이제 4방향이냐 아니면 8방향이냐 이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보통은 8방향으로 갑니다. 8방향으로 가고 일단 8방향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 가다가 벽을 만나면 멈추고요. 벽을 못 만나면 벽을 만나지 못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색칠을 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다각형에서 이제 4방향으로 색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멈췄죠. 더 못 가고요. 이쪽으로 또 가죠. 가다가 못 가요. 이렇게 옆에 주변을 먼저 색칠하고 거기서 또 주변을 색칠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새 이제 안이 꽉 차게 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8방향을 적용을 하게 되면 약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지점까지 색칠을 한 다음에 코너까지 색칠을 하죠. 코너 색칠한 다음에 여기서 8방향으로 뚫려있나 안 뚫려있나를 보게 되면 이 지점은 어때? 뚫려있나요? 네, 뚫려있죠. 이쪽 대각선은 뚫려 있습니다. 8방향이라고 했을 때 이 대각선 방향도 이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 틈 사이로 물이 새 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파란색으로 파란색은 아닌가요? 네, 이 색깔로 이제 색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형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8방향을 할 것인지 4방향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보관법, 그 다음에 GL 그래픽 기본 요소, 그 다음에 에일리어싱과 앤티 에일리어싱 이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각형에 있어서 색상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보관법의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이제 왜 그럼 하필 또 삼각형이냐? 사각형도 있고 우각형도 있는데 왜 삼각형이냐? 라고 이제 질문이 있으실 수 있어요. 자, 다각형 이제 다각도형의 이제 도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각형 이제 3차원 물체의 기본은 요 삼각형입니다. 자,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물체가 있어요. 이제 사람의 얼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 여러분이 이제 중간고사 과제를 하시면서 사람의 얼굴을 디자인할 때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셨어요? 이제 굴을 만들고 굴을 붙이고 굴을 늘리고 줄이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 얼굴 혹은 동물 얼굴들을 이렇게 만드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런 방법들이 그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아직 더 이렇게 어드밴스드한 방법들을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제 3차원 모형을 만들 때는 사실은 그 굴곡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을 계속 이어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삼각형들을 계속 이제 연결해 가지고 이어 붙여 가지고요 3차원상의 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면들이 이어져 가지고 하나의 이제 3차원 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3차원 물체의 평면은 아니죠. 3차원 물체의 면들을 색칠을 한다라고 하면 그 면 위에는 삼각형이 100개, 200개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색상을 보관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색상에 대한 보관은 그 삼각형 하나하나를 어떻게 색칠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이제 귀결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삼각형의 색상 보관입니다. 색상이 이제 어떤 삼각형을 색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똑같은 색깔로 칠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색깔로 칠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요 정점에는 왼쪽에 있는 요 정점은 노란색, 위쪽에 있는 요 정점은 이게 무슨 색인가요? 요 색.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제 요 정점은 또 다른 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세 가지 색상에 대해서 중간에 있는 어떤 임의한 지점, V라고 하는 요 지점의 색상을 도대체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은 간단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 각 정점과의 거리 B를 계산을 해가지고 거리가 멀리 있으면 효과를 조금만 주고요. 영향을 조금만 주고 거리가 가까이 있으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점은 여기 있는 R점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걸 코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것이냐 이렇게 들어가면 문제가 그렇게까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연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조금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 연산을 진행을 할 것인가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 것인가 하는 이제 부분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지점의 색깔은 요 X축 상에서 이제 수평으로 이동을 쭉 했을 때요. 이동했을 때 여기 두 개의 선분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요 만나게 되는 그 선분의 지점의 색깔, 교차점의 색깔과 왼쪽으로 갔을 때 만나게 되는 이 선분의 색깔의 비율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특정 점과 그 다음에 각 세 개의 꼭지점에 대한 거리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계산량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 지점의 색깔만 보고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제 요 S라고 하는 지점을 이 선분과 PR 선분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치고요. T라는 점이 RQ하고 만나는 지점이라고 치면요. 이제 S라는 지점의 색깔과 T라는 지점의 색깔은 이미 P하고 R의 거리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T라는 점의 색깔은 또한 R과 Q와의 그런 거리에 따라서 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색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이제 밑에 있는 색깔, 위에 있는 색깔 구분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S와 T의 색상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색상을 보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GL의 그래픽 기본 요소에 대해서 또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L에는요, 오픈GL에는, 죄송합니다. 시간을 좀 본다고요. 오픈GL에는 이제 다양한 그래픽 기본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거는 이미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거예요. GL 포인트가 있었고요. GL 라인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미 하셨죠? 자, 요거는 이제 오픈GL 코드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렇게 나타나죠. GL begin, 그러니까 중간에 타입이 들어가고 GL end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정점들이 쭉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면을 만드는 것도 가능했었어요. 그죠? GL 폴리곤이라는 걸 써가지고 점들을 쭉 집어넣고 그 점들에 대한 면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점들을 기록하든지 반시계 방향으로 기록하든지에 따라서 앞면과 뒷면이 이제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타입을 적을 때 GL 포인트라고 적으면 각각 점이 하나하나 들어가게 되고 GL 라인스라고 넣게 되면요. 두 개씩 쌍을 이뤄가지고 하나의 선이다 선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타입 대신에 GL 라인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 V1과 V2를 사용하는 라인 하나, V3과 4를 사용하는 라인 하나, V5와 6을 사용하는 라인 하나, 7과 8을 사용하는 라인 하나. 그래서 총 4개의 라인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위치에서 GL 라인 스트립이라고 들어가게 되면요. GL 라인 스트립이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차례대로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쭉 이어주게 되고 GL 라인 루프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쭉 이은 다음에 처음 점과 끝점까지 이어버립니다. 이것이 GL 라인 루프입니다. 자, GL 트라이앵글스라고 하게 되면 세 개가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해가지고 삼각형 하나, 그 다음에 4번, 5번, 6번으로 해가지고 삼각형 하나, 7번, 8번, 9번으로 해가지고 삼각형 하나인데 9번이 없죠. 그러니까 7번, 8번을 이제 따로 이제 제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GL 쿼즈 같은 경우는 이제 사각형이죠. 그래서 4개씩 묶어가지고 이제 여러 개의 사각형이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 3, 4번 묶어서 하나, 5, 6, 7, 8번 묶어서 하나가 되겠습니다. GL 폴리곤은 이미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